자, 청와대에 어제 유별난 자개 사랑을 손혜원이하고 연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 가방,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고 다닌 가방, 고영태가 가방을 만들었다 부터 시작해서 최순실의 전용 의상실, 그리고 그 사진까지 공개됐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입고 다닌 옷,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판을 키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 정권이 그때 자기들이 비판했던 거, 고영태나 노승일을 이 손혜원이 의인을 보호한다면서 같이 이렇게 뭐 보호한다고 이 기자회견장에도 나오고 같이 사진 찍고 밥도 먹고 그랬을 건데, 그래서 손혜원과 고영태, 노승일이가 특별히 가까웠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손혜원이가 저 사람들을 그렇게 챙길까? 결국은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은 문재인 일가 부부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지금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했던 거예요. 자, 숙녀회라고 있지요. 숙명여고 동창회, 그걸 줄여서 숙녀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손혜원과 김정숙은 아주 핵심으로 거기에 활동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취임식 끝나고 1시간 반 만에 옷도 제대로 안 갈아입고 그 동창회 모임에 갔다라고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역대 영부인 중에서 최고의 실세 영부인으로 이순자 여사를 능가했다. 제가 여기서 여사라는 것은 그냥 과거에 부르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들 그렇게들 부르고 싶겠어요? 어쨌거나 지금 최고 실세 영부인이다. 참 입이 좀 역겹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정숙이가 뭐 경인선 할 때 그 도르킹 때 기억나잖아요. 경인선 가자. 자, 그런데 그때 이 드루킹 김동원이가 김경수를 통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그 도변호사, 그 민원도 인사수석실에 전달되었는데, 그때 인사수석이 김정숙의 숙명여고 2년 후배로 이 특별한 김정숙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조현옥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그래서 과거에 이 월간조선은 청와대 권력 서열 1위가 김정숙, 2위가 찡찡이, 문재인의 반려묘 고양이랍니다. 3위가 문재인이다라는 농담도 논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숙명여고 동문회인 그 숙녀회는 김정숙의 정치적 기반이고, 김정숙은 70년에 숙명여중을 졸업하고 73년에 숙명여고를 졸업한 숙명인 62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났는데 옷도 갈아입지 않고 국회에서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숙명여고를 찾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 뭐 숙명여고가 문을 닫는 날이냐?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동문 기대표 만남의 날. 그러니까 몇 기 대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표들 만나는 날, 내가 우리 남편이 이제 꿈에도 그리던 대통령이 되었으니 내가 평소에 가서 활동을 하든 갑자기 설치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의를 지켜야지. 활동을 하든 이 숙명여고 동기대표 모임에 어서 가서 일장 훈계를 해야지 자랑하는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날 김정숙은 동문 앞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 잘 의미해 보십시오.
저도 참 시국이 어려울 때 이런 대임무를 맡아서 오늘 취임하는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은 문재인 씨를 지지해 준 것이 민주화에 대한 염원이었기에 그것을 저의 큰 뒷심으로 믿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할 것입니다. 참 많이 내려놨습니다. 물론 숙명 정신이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말입니다. 숙명에서 참 선배님들도 제가 자랑스러울 것이고 후배님도 저를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고 저 또한 숙명을 나온 것이 큰 자랑이고 뒷심입니다. 아우 입을 좀 우리 동무님들 저 많이 도와주시고 이 정부가 잘 되도록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정말 5년 후에 두려운 마음 다 접고 같이 인사드리러 와서 행복한 마음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숙녀회가 유난히 파워가 세고 좀 설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남, 호남 등 지지 기반이 약한데 이 숙녀회를 통해서 물밑 지원을 했고, 자, 숙녀회 출신이 111년 만에 첫 영부인이 나왔고, 소설가 박은서, 그 다음에 장상 전 총리 서리, 정봉구 현대차 그룹 부인 이정화 씨 등이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조현옥 인사수석,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백경희 고려대 교수, 이것도 여고 2년 후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혜원은 숙명여중고의 아예 동기로 최측근이고, 그 다음에 조윤재 주미대사의 부인도 이 숙명여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부인도 숙명여고,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부인도 숙명여고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숙명여고 인맥들이 결국 아주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곳곳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재작년에 타겟민이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 여성단체에서 김정숙의 타겟민 좀 어떻게 해라 한 것도 타겟민이 김정숙 사람이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김정숙이 지금 기가 제일 세고 가장 파워 있는 대통령 부인이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시계, 손가방, 텀블러, 손톱깎이, 함까지도 다 청와대가 낮은 칠기를 죽도록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임 이후 다양한 기념품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텀블러를 낮은 칠기로 넣어서 무늬 넣은 거예요. 텀블러. 물 마시는 통을 이렇게 비싸게 이 통 떨어뜨리다가는 낮은 칠기 다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클러치 백인데 이 클러치 백을 필통처럼 낮은 칠기를 가지고 클러치 백을 만들었다. 상상을 초월할 일입니다. 이거는 여기 문재인 시계인데 이 시계 밑바닥에 하얀 부분이 그게 또 자개라는 거예요. 낮은 칠기. 그래서 펜스 만날 때 저 클러치 낮은 칠기 백을 들고 갔고 또 문재인 시계에 이렇게 이 다이얼 이 있는 밑에 이것이 하얀 부분이 백색 자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텀블러도 결국 이런 지금 자개 용품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러시아, 독일 등을 갔을 때 이 자개 텀블러와 또 이 자개가 들어간 송겨울 등을 갖다가 선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때 교민들에게는 손톱깎이를 줬는데 그 불과 2, 3천 원 하는 손톱깎이를 자개 문양 상자에 담아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자값이 안에 들은 손톱깎이 값보다는 몇십 배나 비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손혜원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니까 청와대는 금시초문이라면서 전통문화 관련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리 말할 게 아니라 그 전통문화 관련 기관에 위탁 운영한 데가 어디고 영수증 지불한 게 어딘지를 밝히면 끝날 일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정부에 비해 이번 정부에서 낮은 칠기 사용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이 말은 또 인정은 했다 해요. 그러면 왜 문재인 부부가 갑자기 낮은 칠기에 꽂혔냐라는 부분은 이거는 과거에 최순실이가 꽂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고 다닌 것과 그걸 얼마나 비판했어요? 그거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럼 당신들은 기껏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지금 김정숙의 절친 손혜원이 했던 부분들을 그 청와대가 광고해주고 그걸 팔아주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분들은 참 밝습니다, 눈이. 청와대에서 낮은 칠기 전시회도 하고 김정숙은 낮은 칠기 가방도 들고 라는 그런 것들을 또 올렸어요. 작년 8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특별 전시관에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많이 들어본 데죠. 그 서울역을 지금 5년간이나 빌려다가 쓰고 있다가 손혜원이가 6개월 단위로 연장하면 오래 일을 못하니까 아예 그 박물관을 차려주라 한 그 단체, 그 손혜원의 이 사업, 목포 투기 사업에 이 알선한 사람이 아닐까, 기획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는 그 또 남편이, 딸이 거기에 부동산을 샀던 조보자관이 있었던 그 단체입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거기가 주체로 주관 사단법인 근대황실공예문화협회. 이거는 뭐 그냥 누가 이름 달한 것 같아요. 근대황실 웃기고 자빠든. 후원 문화체육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여주옹청박물관, 한국공예예술가협회, 좌우간 그래서 청와대 사랑채에서 나정과 오칠 정시에 그 천년의 빛으로 평화를 담다라는 행사를 작년 8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은 이 제품이 하나 있는데 산토리니의 푸른 그림자라는 그런 낮은 칠기 장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산토리니. 손혜원이 목포를 산토리니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산토리니가 그 작품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토리니의 푸른 그림자. 그 목포의 산토리니를 이렇게 만들자라고 했던 손혜원이 청와대 낮은 칠기 전시회를 하면서 이 작품을 출연시켰습니다. 손혜원은 이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요. 문화재청 국감에서도 목포에서도 사업 잘 되면 산토리니가 될 거다. 목포가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지난해 목포가 한국의 산토리니가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다른 장소에도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낮은 칠기 자개 클러치 함을 들고 있었죠. 외국에 갔을 때요. 자, 그런데 이 김정숙이 들었던 낮은 칠기 이 클러치 백은 어디를 찾아도 가격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미국 CBS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 인터뷰 뒷면에 옆면에 보이는 멋진 낮은 칠기 함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청와대와 낮은 칠기와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엮이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손혜원의 그 보좌관 조모가 대표로 있던 그 단체가 주관하는 목포 야행, 즉 밤에 뭐 다닌다라는 행사가 이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18년도 문화재 야행 사업 공모에서 56개 중에 53등으로 탈락했다가 추가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서 국고보조금 1억 8천, 지자가제 지원금 1억 8천 등 3억 6천이 들어간 이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56개를 공모를 받아가 그해 9월에 14개 시도에 22개를 선정했는데 목포 야행이 56개 사업 중에 53등 꼴찌로 탈락했다가 추가 공모를 또 새로 했는데 거기에 18개 중에 1등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될 때까지 밀어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국립박물관은 손혜원의 압력이 있었다고 다들 사실상 시인하고 직원들이 터질 게 터졌다고 학예사 받으라고 와서 고성 지르고 간 뒤에 박물관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손이 작품을 사라고 국감에서 발언한 이후 박물관이 금속공예품 4점을 구매하고 그리고 박물관이 구매한 이 두 작가 중에서 한 사람은 손과 막역한 사이고 그리고 낮은 칠기를 구입할까 조사를 한 적도 있다는 겁니다. 자, 손혜원의 낮은 칠기 박물관은 기자를 위장해서 오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당분간 폐쇄한다라고 내붙였다고 합니다. 국립박물관이 해명 자료를 냈는데 손혜원의 압력이 있었다고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김정숙 절친인 손혜원이 실체가 드러날수록 최순실 담을 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모든 절차나 시스템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이렇게 설쳤습니다. 그럼 손혜원이 왜 이렇게 설칠까? 이거는 김정숙의 절친이다. 그냥 절친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절친이라고 이래 하다가 올바른 대통령 같으면 그 여자 근처에 오지 못하게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손혜원을 이 마포을에 이렇게 한다고 이 정권의 치어리더들이 다 달라들어서 이렇게 설쳤더만요. 그래서 손혜원 스스로 자기의 1등 공신은 누구, 2등 공신은 누구인데 거기에 마포 주민은 3등인가 4등인가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여기에 하라고 밀어붙였던 정권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설치는 바람제비들을 언급을 해놓은 게 그 SNS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손혜원은 자기 김정숙과의 관계, 그 관계는 단지 친하다를 넘어서서 지금 자개 부분을 가지고 청와대에 저렇게 관철되는 부분에 두 사람의 모종의 고리가 없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손혜원의 멘탈이 정말 갑이라고 국회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또 더 나아가서 다음날 빙상 성폭력 문제에서 손혜원이 등장한 걸 보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멘탈 갑이다. 어지간한 의원 같으면 탈당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른 사안으로 언론 앞에 안 나오죠. 잠시 그냥 잠수를 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빙상계 해견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주도하고 나선 겁니다. 자, 네이밍 전문가인 손혜원이 자신의 이미지 브랜딩을 다시 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손의원실 관계자들이 요즘 밤샘 근무를 밥 먹듯이 하고 부동산 투기 해명 자료 만들랴, 유튜브 방송을 하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챙기랴, 일복이 터졌다고 한다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본 손혜원은 업무에서 확실하게 성과 내고 통 크게 인심도 쓸 줄 아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런 분 있었죠. 인심 좋은 분 있었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당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는 당원도 많다. 홍보위원장 시절 손혜원은 과제가 생기면 하루 만에 뚝딱 완수해 당직자들을 해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몇몇 여성 의원들 모임에서 손 의원 오늘 입은 코트가 참 예쁘다 칭찬했더니 참석자 전원에게 같은 코트를 사서 선물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하지만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고 가까운 사람들의 조언보다는 유튜브, 페이스북, SNS 반응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손혜원과 가까이 지내도 안 되고 적이 돼도 안 된다. 고집이 워낙 세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 자신의 의도는 항상 선하고 옳다고 생각을 한다. 한번 싸워본 사람이면 다시는 안 엮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겠어요? 정치판에 초선이 까불면 위에서 밟아버리는데 다 슬슬 피하는 거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한다? 아니죠.
손은 무서워서 피하는 거죠. 그래서 손이 선동열 가지고도 이 발언했다가 문매를 맞았는데, 근데 보통은 이런 누구를 출연시킬까 이런 걸 당에 다 협의해서 어떻게 말할 것까지도 정하고 그러면서 여야 딜을 하고 하는데, 손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선동열을 느닷없이 명단에 넣어서 동료 의원들이 왜 그랬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SNS에 1200만 팬들이 선동열을 얼마나 미워하는데라고 분명히 대박 친다고 혼장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 문체의 한 민주당 의원은 보좌진이 질의서는 합리적으로 잘 준비했는데 선동열이 호락호락하지 않자 손이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고 감정이 조절도 안 돼 버렸고 결국 출근도 안 하고 연봉 2억 받는 거 아니냐. 아시안 게임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이제 발언을 막 적극적으로 냈다고 합니다. 광고계 관계자는 브랜드 전문가로 뜬 사람은 손 의원과 비슷한 스타일이 많다. 자기 아이디어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야 남을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에 대한 주변의 반대가 있어도 그걸 돌파해낼 능력이 없으면 이 계통에 살아남지 못한다. 그럼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지요. 근데 정치 부적응자가 정치판에 들어왔어요. 탈당 후에도 변함없이 손은 박지원을 겨냥해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건태섭이 좀 무리했다 하니까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함부로 나서지 말고 이번 주 안에 사과해라 말을 했습니다. 나경원한테는 반전의 빅 카드를 오늘 던지겠다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 손한테 너무 끌려다니고 아니하다라는 이 비판도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민주당의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또 자기가 2020년 총선은 안 나간다 했다는 거예요. 손은 4년 하면서 법과 제도적으로 투기할 때, 또 자기 낮은 칠기 살 때, 사람 꼽을 때 예산 따는 거를 다 하려 했을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한 초선 의원은 당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고 탈당한 사람이 탈당할 때 왜 원내대표를 세워서 부담을 그리 주고 가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홍영표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겠어요. 모두 다 알아요. 손이 최고의 권력자라는 걸. 그래서 이 일을 제어할 부분이 지금 여권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어가 안 되고 자기 고집이 세고 지가 다 잘난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사고치기 정말 적합한 사람인데 얼마나 큰 대형 사고를 쳤겠습니까? 개봉박두입니다. 개봉박두.